안녕하세요, 콩부입니다. 자, 각도를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썰렁하네요. 오늘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9분 되고 있고요. 지금 한 마이너스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쌀쌀함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힘차게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뚜뚜루두두두, 뚜뚜루두두. 자, 이렇게 좀 약간 추운 날씨라고 해서 그렇게 막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복장의 문제거든요. 복장을 얼마나 잘 갖추고 나오느냐. 오늘은 귀마개도 안 했거든요. 저번에 마이너스 12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귀마개까지 하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한 보통 건너풀부 방송 제가 한 50분, 요즘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시간에 이렇게 걸어주면 몸이 이제 좀 데워져 가지고 따스워지잖아요. 충분히 걷기 성공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96일 차죠 벌써. 이제는 걷기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지난 9월 18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걷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12월 22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추워질 것 같긴 한데 오늘이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지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낮의 길이는 더 길어질 거예요. 그 말은 점점 아침 걷기를 할 때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당겨진다는 얘기죠. 네. 지금 깜깜하고 해 뜨는 시간이 7시가 훌쩍 넘어야 돼요. 7시 한 거의 한 30분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해가 이제 일찍 뜨는 광경을 좀 관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여튼간에 요즘에 이제 뉴스들 보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뉴스 중에 가장 떠오르는 이슈,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분야,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자체가. 게다가 뉴스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대 대통령 선거들보다 어떤 막 전략적인 부분들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가장 극심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티브 같은 측면에서 그렇게 구도가 막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막 보도할 대상들은 또 많아지죠. 게다가 요즘에는
보도를 무슨 공식 언론사에서만 합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각종 유튜브, 개인 채널들, 1인 미디어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다 제각각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특정 이슈를 이렇게 정해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보면 1인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게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슈를 먼저 다룸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취사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바라보는 어떤 시청자, 독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뉴스를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정치 이슈들 보면 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씁쓸한 부분들이 많아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특히 이제 가족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거론을 하잖아요. 어떤 후보가 있고 후보의 가족에 대한 문제, 참 그게 항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다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가족에 대한 시선이, 그죠,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대통령 본인이 아무리 막 정직하고 뭐를 이제 잘 추진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족들한테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과오를 대통령이 이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만 그런가요?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족한테서부터 촉발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결국은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상황, 정말로 몰랐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무슨 약간 뭐 경력에 대한 허위 기재라든지 그런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본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일본은 더 심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 특히 주로 이제 정치인들, 아버지나 어머니 책임질 위치에 있죠. 배우자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자녀들,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 같은 거. 가정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을까?
국가를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후보를 보면 되지 왜 그렇게 가족을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실히 가족을 봐야 이 사람을 알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금 오르막길을 쭉 올라왔는데 좀 몸이 달구어졌어요. 워밍업 그대로 막 성공했고요. 땀이 나려고 하네요. 와,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제도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보고되고 그랬잖아요. 어떤 선대위의 어떤 지휘 체계 문제 같은 거, 어떤 뭐 당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모으고 그랬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관점이 항상 제각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막 공론화가 됐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력이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이제 정치 경력을 이어갈지, 이런 걸 또 결정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이 막 보면은 그냥 지금 당장의 이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몇 수를 내다보잖아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그냥 막 어떤 자리나 탐내고 그냥 지금 현재 어떤 이익에 막 목말라 가지고 막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처신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다수를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이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자초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보면은 상황 자체가 뭔가 불편한 상황, 그냥 뭐 굳이 정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걸 잘 막 상황을 만들어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불편한 상황 자체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 일종의 다른 사람을 어떤 장기판의 말처럼 이제 다루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또 있죠.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시오패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영향력이 있죠. 특히나 직급이 낮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을 겨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영향력의 행사죠. 마치 당구에서 그 나인볼에서 공을 딱 때렸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막 이어지고 탁탁탁탁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이어지는 것처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정치 상황에서는 그게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거고 원인과 결과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아, 이렇게 얘기한 건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한 거일 것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은 속마음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변 인터뷰 막 이런 것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자들이 그런 작업을 먼저 할 것이고, 근데 기자만 그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능력이 좀 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사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확인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이게 좀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사도 오보가 나고 나중에 수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따져봐야죠. 이 기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우 씨. 오, 손이 좀 시렵네요. 손을 좀 바꿔가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막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이제는 단순히 막 책을 읽는 능력을 막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된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미디어에 대한 그런 해독하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걸 강조를 하잖아요. 기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활자 형태로 나오는 그런 뉴스들에 사실은 익숙하거든요. 물론 영상으로 제작된 뭐 당연히 뉴스 보도를 옛날 공중파 뉴스에서도 하고 뭐 종편에서도 하고 케이블에서도 하는데 유튜브만 따로 뭐 지금 뭐 많은 거를 이렇게 접하게 해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활자에 또 익숙해져 왔었잖아요.
근데 방송국 홈페이지 막 들어가 보면 어떤 그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활자로 제시가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약간 팟캐스트 형식 아니면 유튜브 형식으로 제작돼 가지고 담화 비슷하게 그걸 활자로는 옮겨 놓지 않고 아예 그걸 클릭해서 이제 재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활자로도 같이 요즘에 그 보면 AI 기능이 워낙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특히 딕테이션 기능, 받아쓰기 기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뉴스 기사들이 조금 이제 활자로도 이렇게 있으면 그게 왜 좀 필요하냐 하면 약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래도 글자를 통한 분석이 좀 용이하다는 거죠.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특별히 어떤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개인한테는 좀 어려움이 따르죠. 특정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지도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여튼 재생을 해봐야 되니까 재생을 해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방송사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간 결론은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그 수많은 기사들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해독을 할 수 있는, 해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람들은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이런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한다면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존의 방식대로,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교육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은 말이죠. 항상 말을 할 때는 우리 참 좀 바꿔봐야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 관점에서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와닿거든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아니, 막말로 전자칠판이 있으면은 그건 21세기 교육인 건가요? 전자칠판. 그 다음에 인터넷만 활용할 수 있으면 그 21세기 교육인가요? 아,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 비대면 수업 많이 하잖아요. 뭐 줌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만나지 않고 화면상에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마주 보면서 비대면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건 21세기 교육이라고 그냥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확연히 그렇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장점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교육의 효과가 확실히 개선이 됐다. 예?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21세기에 갖추게 된 어떤 그런 교육 인프라들,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단지 사용했다고 해서 교육의 발전,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죠.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핵심은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국영수 위주로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누가 점수가 더 높냐는 그런 기준으로 막 학교들 또 서열을 정해가지고 막 다른 학교 보내고 그러는 형식들, 기존의 방식이 그런 거였다면 그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개인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경험,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나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의 제각각 관심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분류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해당 경기에 임해가지고 선수로 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스포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어떤 감독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좀 이끌어줘야 되는지, 실제로 막 자기가 나서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뒤에서 좀 바라보면서 또 해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스포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전략을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거든요.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포츠 하면 무조건 운동선수로 만들 생각은, 그거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를 좋아하는 어떤 이제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그 친구가 뭐 키가 예를 들어서 한 160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아 너는 키가 작아서 농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막말로 피지컬 면에서는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도 물론 선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선수 좀 키는 작지만 평균 신장보다 모자라지만
NBA에도 160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도 뭐 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 피지컬적인 면에서 막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경우에도 농구를 얼마든지 좋아하고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매니지먼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거 관련 어떤 광고, 홍보 뭐 이런 분야에서 또 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스스로 어떤 분야에서 그런 갈고 닦을 실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그 갖추어진 절차를 갖추어 놓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마치 자격증처럼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학력 말고요. 스스로 터득하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런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학은 왜 필요하고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문제 위주의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문제 해결력을 갖추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실 세계를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학생들이 하나하나 실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그러니까 수학도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걸 계산하고 막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막 이런 어려운 풀이 과정을 그냥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걸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요. 그래, 그렇게 그거를 풀어서 뭘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죠 이제는. 그러려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이해를 그 해당 교사가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아, 이건 이런 상황이다. 수학에서 함수를 배우는 건 이렇게, 네가 집에서 TV를 켜는 거하고 같은 거다. TV를 켜기 위한 과정 자체가 함수로 표현이 된단다. 뭐 이런 거, 이런 관점들을 좀 사례를 같이 이렇게 불러오면서 다양한 사례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협업, 이걸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친구들하고 나누어서, 어제 이야기한 어떤 사피엔스들의 능력이 또 그거 아닌가요?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기술들, 그 능력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이제 갖추어야 되겠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고정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교과서가 하나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거를 막 읽어 나가면서 그걸 외우고 개념들을 막 그 교과서를 통해서 막 정리하고 뭐 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것도 뭐 그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오늘은 이거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자 이렇다 끝,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하면은 어디에 쓰이고, 그죠? 앞으로의 또 공부에는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그거 같아요. 왜 이거를 하느냐. 되게 저학년인 학생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왜 할까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사실은 그냥 설명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무엇입니다 하는 설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학자들이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과학자는 이런 이론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 체계가 더욱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그 시대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큰 이유였어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그런 면에서 교과서의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어떤 개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개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사례에 대한 연구, 그것까지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온라인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뭔가를 배우기도 좋겠죠. 이게 학생들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미디어 리터러시로도 이어질 거예요. 이런 식의 교육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이제 주된 관심 대상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가 아니고 왜 공부를 하느냐로 바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찾아보게 되겠죠. 그런 훈련들이 계속되면 단지 어떤 배웠던 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해서, 어떤 상황 속에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됐어요. 자, 오늘 아까 6시 한 18분, 19분 이때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네요. 40분이 넘었어요. 자, 와우. 오늘은 특히나 좀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 아니겠습니까? 동지죠, 동지. 오, 손이 좀 시렵네요. 제가 자주 요거를 셀카봉을 쥔 손을 바꾸고 있어요. 한 손을 주머니에 좀 넣었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손을 바꾸기를 또 하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만 시려워요. 다른 데는 지금 좀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데워졌습니다. 걷기의 효과죠. 요즘에 집에서 좀 요런저런 음식들을 여전히 약간 식습관이 조금 이제 저녁 늦게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아직도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좀 거기에도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이제 만회되는 감은 있는데, 식사를 늦게 하는 그런 습관은 점점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아침도 아침이지만 저녁 생활을 또 좀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또 추워지는 걸 보니까 또 조만간에 또 눈이 오는 거 아닌가요? 눈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근데 눈은 별로 좀 안 오는 편 아닌가요? 아직까지. 예전에는 막 11월 달에도 눈이 막 많이 오고 이러는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운 날씨 속에 또 아침을 이렇게 활짝 또 열었습니다. 건능풍부 지금 7시 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에 빛이 오기 시작했고요. 12월 22일 동짓날 건너풍부의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